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7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4분입니다.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. 사실 요즘 주식시장은 똑같습니다. 맨날 똑같은 이슈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어요. 대표적으로 기업 실적이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. 그리고 무역 협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, 또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죠? 네,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그 기업 실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무역 협상은 선반영된 내용이고,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약하기도 하고,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, 요 두 가지는 이거 기대감 두 가지는 그냥 시장에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, 실질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건 기업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기업 실적이거나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거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하지 않았죠. 그죠? 1, 2, 3이라 썼고 맨 위에 0번이 있을 겁니다. 0번.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지금 기술적 이유와 또 그리고 분위기가 사실 지금 시장 상승을 이끄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지금 미국 양대 지수 S&P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 랠리를 진행 중이죠. 신고가 랠리. 신고가라는 거는 위쪽에 저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건데, 저항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사람들이 주식을 안 팔고, 저항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.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탄력이 좀 붙어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꺾이지 않는 거고, 특별한 이슈 없이도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, 또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 기회를 놓칠까봐 싶어갖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삽니다. 또 그리고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서, 그래서 포모 이런 것들이 지금 슬슬 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포모,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라는 그런 공포, 약간 좀 탐욕이죠. 탐욕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상 이제 이게 지금 기술적인 측면과 분위기가 시장 상승의 주요 원인이죠. 네. 근데 어쨌든 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좀 올라오긴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이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있는데, 사실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지 그 문제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너무 많이 올랐다, 야 이제 심각한 오버슈팅이다, 버블이다,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은 또 생각보다 좀 건전하긴 합니다.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, 이게 이제 그 순환매가 돈다라 말씀드렸죠. 하루는 엔비디아가 오르고, 하루는 러셀 지수가 오르고, 하루는 엔비디아가 오르고, 하루는 러셀 지수가 오르고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가니까 상승 속도가 막 급등이 아니고 느긋하게 올라가고 있죠. 서로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동성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어쨌든 심각한 과열로까지는 또 잘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름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건전성을 확보한 상태로 질끔질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오거나 해서 갑자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일단 계속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죠. 이번 주는 이런 평온하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흐름에 좀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일단은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 가지고 왔는데, 예를 들면 이번 주에 화요일날 밤에 고용지표 이런 거 중요하고요. 화요일날 밤에 FOMC 회의 있죠.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한 이벤트입니다.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어떻게 갖고 갈지, FOMC 회의에서 앞으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겠죠.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한 이벤트고, 또 그리고 FOMC 회의 끝나고 나서도 중요한 게 계속 있습니다. 물가지표 발표라든가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 이런 거 발표가 되고요. 금요일 날까지도 계속 발표가 됩니다.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발표가 돼요. 논팜 페이롤스 하고 실업률 두 개가 발표가 됩니다.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이번 주에 다 발표가 됩니다. 통화정책 회의하고 고용지표하고 물가지표가 모두 다 발표가 되는 좀 중요한 한 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지금까지는 평온했으나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이벤트 발표 전에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벤트 발표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는 가능성이 좀 높긴 하다고요.
사실 지금 시장이 강한 거는 어떤 이번 주에 예정된 이런 이벤트들이 좋게 발표될 거라는 기대감도 좀 깔려 있긴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뭐 이번 주에 뭐 오히려 시장이 급등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됩니다. 어쨌든 일단 좋게 보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. 깜짝 무슨 일이 생기면 아래쪽으로 좀 훅 빠질 수도 있지만 한 번쯤 빠지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.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한 번 빠지는 건 괜찮아요. 한 번 빠졌다 올라왔는데 다음번에 회복을 못하는 게 문제지,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눌림시 매수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빠지는 건 괜찮다. 그리고 아무튼 지금 이슈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아직까지 괜찮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이번 주에도 사실 뭐 변동성이 뭐 조금 들썩들썩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 이번 주에 뭐 시장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인다라는 거 기대하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근데 이번 주는 좀 중요하긴 하다. 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못 풀리면 이제 잘못될 수도 있긴 있으니까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좋게 보는 베이스는 유지하자, 이런 이야기입니다. 하여튼 경제지표 발표가 이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해서 수목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고, 그리고 이번 주에 이번 주 후반에 기업 실적 발표도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수요일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ARM, 퀄컴 뭐 이런 것들 쭉 발표가 되고, 실적이 목요일 날에는 애플, 아마존 실적 발표됩니다. 굉장히 중요하겠죠, 그죠? 그래서 실적 발표와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모두 다 껴있는 그런 중요한 한 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만에 하나 시장의 방향을 좀 꺾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한 주이긴 한데, 일단 근데 베이스 시나리오는 좋게 보자 이겁니다, 일단.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. 하여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뜨겁긴 합니다. 지난 금요일날도 상승 마감했는데, 근데 어쨌든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죠. 다우 0.4%, 뭐 나스닥 0.2%, S&P 0.4%, 러셀 0.3% 느긋하게 올라가고 있어요. 또다시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고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시장의 분위기는 아무튼 계속해서 좋은데,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같은 거 보시면은 심리 지표가 그리드와 익스트림 그리드 사이에 절묘하게 이렇게 줄타기 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시장 분위기 자체 굉장히 좋다.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좀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좋은 기사이기도 한데요. DORK라고 해갖고 밈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. 미국 증시 4년 만에 밈 주식 열풍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 밈 주식에 그러니까 지금 핫한,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밈 주식들이 줄여서 DORK라는 거죠. 이런 것들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. 크리스피 크리미니, 뭐 로켓 컴퍼니스, 뭐 이런 것들이 들썩들썩 하다라고 해요. 이런 친구들을 DORK라 하는데, 아무튼 중요한 건 밈 주식 열풍, 이게 지금 미국 증시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. 네. 이런 밈 주식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실 시장 심리나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의미하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으니까 이런 밈 주식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 거죠, 그죠? 그만큼 시장이 강한 그런 모습으로,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 매우 뜨겁고, 다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밈 주식, 한국으로 치면 테마주라고 할 수 있겠죠, 그죠? 이런 테마주 이런 것들이 극성을 부릴 때는 이제 주로 그죠, 주식시장 상승의 뭐 가을, 겨울 일 가능성이 좀 높긴 하다고요, 그죠? 건전한 친구들이 다 하고 다 움직이고 나서도 더 이상 이제 해먹을 게 없으니까, 그래도 분위기는 좋으니까 밈 주식 이런 것들,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, 하여튼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, 이런 것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아무튼 지금 이 주식시장 너무 좋다라고 해서 같이 거기에 분위기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. 이런 어쨌든 좋은 시장의 강력한 힘에 이런 시장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조금 수익의 기회로 이런 강력한 힘을 수익의 기회로 활용은 하긴 하는데, 이 분위기에 심각하게 젖어서 나까지 그런 낙관론에 강하게 빠져들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런 열풍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,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
혹은 뭐 세계 증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.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. 지금 미국 증시는 기술적으로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.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거라 나스닥 신고가 랠리 중인데 뭐 저항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. 상승의 목표치는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. 위쪽에 있는 빨간색 선이 올라가고 있죠, 그죠? 시간이 가면 갈수록.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목표치도 조금씩 높아집니다. 계속해서 한 2-3% 정도의 어떤 상승 목표치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,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차분하게요. S&P 지수는 조금 이제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척하는 날이 오늘인데요. S&P 지수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이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되겠죠. 추세선 상단이 될 텐데 추세선 상단을 오늘 돌파한 척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. 삼각 수렴형이라 말씀드렸죠. 그죠? 삼각 수렴형 요렇게 삼각 수렴형인데 끝자락에 와 있어요.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겠다고 하고 있으니 하여튼 미국 증시는 급등도 가능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. 시장의 분위기가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. 참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 증시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증시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괜찮긴 괜찮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 버블 형성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해야 됩니다. 뭐 솔직히 아직까지는 뭐 조금 비싸긴 하지만은 뭐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냥 뭐 아직 정상적인 시세의 영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. 개인적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정상의 범주에 있다라고 생각은 돼요.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S&P 지수가 저렇게 중요한 추세선 상단을 뚫고 올라가고 또 그리고 엔비디아도 아마 좀 이따 볼 건데 엔비디아도 중요한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서 막 급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럼 이제 또다시 시장이 버블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하셔야 됩니다.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지만 저는 정상의 영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. 좀 부담스럽지만 이거를 심각한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도 위쪽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빨간색 선이 있는데 빨간색 선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넘어서고 있죠. 이거는 뭐 돌파 안착을 이건 두 번째 돌파 안착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돌파 안착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뭐죠? 상승의 기울기가 좀 급해지는 그죠?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뭐 이러한 기울기로 올랐다면은 이제는 상승의 기울기가 뭐 이렇게 높아진다던가 좀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 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엔비디아 같은 이런 주도주가 힘을 낸다라고 하면 그죠?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버블이 생길 가능성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하여튼 아직까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얘가 이 위쪽에 있는 전고점 넘어서면은 또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. 그죠? 물론 넘어선 건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. 하여튼 전반적으로요.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. 이 변동성 차원에서도 그래요. 변동성 차원에서도 이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좀 잘 보긴 해야 되겠네요. 이제 오늘 밤부터 이 변동성 추종한 ETF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 두 가지가 이제 곧 겹치게 됩니다. 그 완전 역사적인 저점이 있죠. 여기 그 40 초반 자리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저점 자리가 있죠. 41.2 얼마 자리가 있죠. 여기 저점. 지금 이 자리는 이제 그 두 가지 자리이긴 한데요. 사실상 이제 둘 다 어떤 전저점으로서의 중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시간 외이긴 한데 어느 정도 하락의 목표치는 거의 다 오긴 왔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제 조금 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이 자리가 45였잖아요. 45 부근에서 41까지 지금 다이렉트로 굉장히 강하게 내려왔습니다. 일단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어느 정도 일단 또 한번 충족이 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쯤 또 꿈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반드시 시장의 하락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하여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변동성도 일단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한 번쯤 이제 꿈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는 좀 내려왔다. 이번 주 어쨌든 그
지난주처럼 막 그렇게 평화롭게 움직이지만은 않을 건데요. 변동성이 조금 좀 커지긴 커질 건데, 근데 아무튼 시장의 힘은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 가지고 급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네,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, 지금 러셀 지수도 지금 이 보시다시피 레벨업을 이제 하려고 이제 지금 도전 중이네요. 그죠? 예, 러셀 지수까지도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. 물론 근데 흐름이 당연히 S&P, 나스닥이 훨씬 좋긴 하죠. 요런 내용을 좀 봤고요. 그 3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. 얘는 계속해서 좀 답답한 구간인데, 하여튼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. 지난주엔 단기 고점을 확인했죠. 지금 현재 보니까 N자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,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마디 가격 넘어서기 전까지는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.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바닥만 불안불안하게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. 아직 채권은 힘이 없습니다. 네, 아무튼 이번에도 또 한번 버티긴 버텼어요. 어떻게 뭐 어떻게 되려나 전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상황.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. 계속해서 여기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은 주식 시장도 큰일 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, 그래서 하여튼 지금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에 영향이 없는,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범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인데,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고점을 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달러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죠, 그죠?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. 지금 일단 바닥 확인이 진행 중입니다. 아직까지. 근데 오늘 밤에 이 자리를 넘어서면 일단 바닥 확인은 된 거고, 다시 좀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.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달러가 좀 약한 구간이에요. 추세적으로 약한 구간인데 지금 달러가 더 이상 이제 아래쪽으로는 잘 못 가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. 오늘 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밤 보고 오늘 밤 흐름 괜찮으면은 전환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달러는 아직까지 약하나 오늘 밤 움직임 보고 전환 이야기 할지 말지 좀 더 오늘 밤 흐름 보고 달러의 강세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좀 더 지켜보자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. 하여튼 뭐 구리 가격 계속 이런 거 잘 올라가고 있는데,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여기 상승 베팅하는 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죠, 그죠? 하방 베팅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.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, 어쨌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매우 좀 둔화가 되어 있죠. 그리고 뭐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65달러, 75달러 박스권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, 금값 좀 잘 봐야 됩니다. 금값이 한 번쯤 자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해야 됩니다. 지난주에 여기를 돌파 한착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자리 돌파 한착 했으면 이제 레벨업이고 더 올라가는 건데, 지금 금값이 여기를 못 올라가고 지난주에 한번 내리 꽂았단 말이죠. 이거 지금 이미 사실 어떤 대략적으로 봐도 중요한 라인을 지금 깨긴 깼거든요. 자칫 잘못하면 지금 금값은 와르르 아래쪽으로 좀 쏟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잘 봐야 됩니다. 매우 중요한 자리였죠, 그죠?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었잖아요. 대충 봐도 삼각 수렴형을 지금 위쪽으로 4번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. 결과적으로 못 올라갔어요.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이제 시세가 심각하게 좀 쏟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해야 됩니다. 그리고 오늘 밤에 달러 인덱스,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이제 전환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지 보자라 이야기 해드렸거든요, 그죠?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 얘도 좀 이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. 요거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금값이 아무튼 삼각 수렴형인데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. 한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강합니다.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참 몇 가지 참 보여드릴 만한 텔레그램에 재밌는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, 출처는 여기죠. 출처는 여기고, 코스피가 분명히 최근에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단기 과열 이런 걸 우려할 만큼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, 그죠?
그리고 물론 지난주에 답답한 흐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 과열 우려가 좀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긴 했는데,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재미있게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08년부터 2025년까지 한 거의 뭐 10몇 년 가까이를 이렇게 쭉 봤을 때, 거의 20년 가까이를 봤을 때 이렇게 올랐는데 코스피가, 근데 이제서야 뭐 적정 가치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뭐 그런 데이터입니다. 데이터 출처는 뭐 골드만삭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써 있죠. 이런 데서 봤는데 코스피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큰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죠. 단기적인 어떤 뭐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조금 좀 과열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런 거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. 요런 생각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방산주 뭐 이런 거잖아요. 그죠? 출처는 여기입니다. 방산주인데 이것도 저 MS,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데,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, 이 현재 그러니까 네,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해놓고요, 화면에 있는 글씨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, 한국의 방산업체 주가가 아직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. 뭐 포워드 PB 기준으로 4에서 6배 이렇게 되는데, 뭐 이게 별로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해요. 이거 지금 사실 그 코스피도 지금 뭐 이제서야 뭐 역사적인 평균 정도 가치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, 그리고 뭐 MS 이런 데서 방산주가 아직도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기존 주도주들, 코스피에 있는 기존 주도주들을 더 띄워 먹으면서 코스피 레벨업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.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코스피 선물이죠. 선물 차트인데, 제가 주말 동안에 조금 더 자세히 보긴 봤거든요. 제가 이제 평상시에 440이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리는데, 실질적으로 조금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요 날이 중요한 저항이더라고요. 21년 1월 25일 월요일의 종가가 중요한 저항이더라고요. 그 자리가 436.6 정도 됩니다. 436.56 이 정도 돼요. 그 자리에 선을 그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. 제가 440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는 실질적으로 436.6 얼마였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거의 뭐 2주 가까이를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. 이렇게 횡보하는 덕분에 사실 이제 지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어느 정도 좀 풀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에너지가 굉장히 좀 많이 몰려 있는 거고,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, 이런 저항을 앞두고도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그냥 기간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. 여기서 누군가 주식을 확 팔아치우면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그게 아니고 기간 조정으로 지금 옆으로 슬슬 기고 있단 말이에요. 기간 조정이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물론 기간 조정 중인데, 이거 현실적으로 위쪽으로 돌파 한착 가능성도 좀 봐야 될 수 있다라는 거,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얘가 436점 얼마를 돌파 한착하면은 물론 저 위에 역사적 고점이 있는데, 사실상 이제 신고가 랠리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게 이제 그 신고가 랠리가 시작되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겁니다. 사실 코스피 역사적인 모습인데, 지금 하여튼 뭐 선물 436점 얼마 말씀드렸죠. 그 자리 넘어가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. 더 올라갈 수 있다. 그리고 더 급등도 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. 오늘 물론 이제 뭐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좀 건전하지가 좀 못해가지고 장중에 좀 흐름이 안 좋긴 했으나, 뭐 결과적으로 마감해서 지금 풋옵션들도 좀 계속해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. 풋옵션이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7거래일째 지금 어딘가를 지키고 있는데, 어딘가 붕괴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급락입니다. 풋옵션 급락. 풋옵션 급락은 지수 급등, 코스피 급등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어요. 물론 아직까지는 이 선물 436점 얼마를 돌파 한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정이 뭐 심화될 수 있다라는, 가격 조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계는 필요하나, 근데 지금 조만간 어쨌든 돌파 한착하겠다는 그런 시장의 강력한 힘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. 그래서
이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한 뭐 평가도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는 상황이고, 그렇다면 이것도 급등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.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 코스닥도 빠지지 않습니다. 물론 뭐 코스닥은 물론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강한 매수세가 있지는 않는데, 아무튼 얘도 어떤 기간 조정의 영역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라서 아무튼 좋게 봐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계속해서 한국 증시는 좀 좋게 봐줘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. 물론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. 예전과 같이 막 원화 강세가 막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닌데, 원화는 지금 여기가 중요한 어떤 자리죠. 지금 바닥 확인은 일단 끝난 것 같아요. 바닥 확인은 어느 정도 끝나고 위쪽으로 전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전환이 뭐 거의 뭐 되어가는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이제 원화는 조금 이제 일단 원화 강세 추세는 일단 한 번은 끝난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조금 좀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. 얘가 조금 올라온다 해도 지금 주식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고 뭐 추세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강세는 그래도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원화가 약세로 전환되더라도 그래도 주식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,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하여튼 한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1등만 해요. 앞에서 1등 아니면 뒤에서 1등, 무조건 1등만 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얘가 또 급등을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, 하방 베팅은 위험하다. 하방 베팅은 아직까지는 좀 더 보고, 뭔가 하방 베팅을 하시려면은 근거가 필요하다.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방 베팅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 매우 투기적인 한국 증시에는 좀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반도체 납품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하방경 직성 이런 걸 만들어냈죠, 그죠? 아침에 뭐 잠시 시장이 뭐 좀 하락하는 때도 있었지만은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하락을 하겠어요, 그죠? 아무튼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,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상승의 목표치는 일단 71,5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인데 또 거의 다 와가긴 합니다. 아무튼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 71,000 얼마짜리를 넘어가기 위해선 제 생각엔 다른 재료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물론 이제 테슬라에 반도체 납품한다라는 소식도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걸로 여기를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, 개인적으로. 일단은 삼성전자는 지금 추세 자체가, 그죠? 장기적으로 지금 고점이 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좀 건강 상태가 좀 안 좋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건강을 회복하려면은 제 생각에 엔비디아에 반도체 납품한다는 그런 소식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물론 테슬라 납품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거 하나로 여기를 돌파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하여튼 삼성전자는 잘 올라가고 있고 목표치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하여튼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해가지고 이것저것 골고루들 올랐습니다. 하여튼 하이닉스는 근데 지금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의 시대가 좀 오는 것 같으니 하이닉스는 분명히 좀 힘이 빠질 겁니다. 그죠? 하이닉스 빠지는 네, 그래서 하이닉스 힘이 빠지는데, 하이닉스는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죠?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. 그죠? 어딘가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눌림시 매수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얘가 건강 상태가 훨씬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빠지면은 눌림시 매수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일 수 있겠습니다. 25만원 기준으로 잡으시던가 아니면 진짜 많이 빠지면 여기 빨간색 선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이까지는 안 빠지는 게 좋겠죠. 하여튼 25만원 전후가 25만원 부근이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그쪽 부근에서 한번 잘 기다려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. 어쨌든 지금은 좀 더 약해져야 될 것 같아. 삼성전자가 힘을 쓰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죠. 하여튼 한국 증시는 지금 전반적으로 역배열 흐름이든 안 좋던 2차전지,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는 마당이라서 아무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런 종목 저런 종목들이 다들 지금 막 지수를 받쳐주고 있어서 빠지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. 또 그리고 여전히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흐름이 정체가 돼 있지 아래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니라 가지고
하여튼 그 기존 주도주들은 조금 움직임이 둔화가 되어 있는데 그 빈자리를 역배열 종목들 이런 것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역배열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이 매우 강하긴 합니다. 코스닥도 뭐 물론 이제 코스피가 오늘 삼성전자 이런 게 움직이니까 코스닥이 좀 서운하긴 했지만은 코스닥도 뭐 2차 전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. 그죠? 에코프로 친구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서 아래쪽으로 빠지진 않는다. 삼성전자에 그래서 삼성전자 납품하는 뭐 그런 친구들이 오늘 뭐 10% 가까이 때 급등을 하면서 아무튼 이 보시다시피 코스닥도 기존 주도주가 제약바이오긴 한데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아무튼 뭐 코스닥이 조금 쉬고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 자체들이 지금 움직이는 내용 자체들이 뭐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. 삼성전자 급등하면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죠? 그래서 이래저래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버블이 생겨날 수 있을 수도 있다.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이야기들 쭉 해봤고요. 뭐 다른 나라 증시들 간단하게 조금만 보고 마치자면은 중국 증시도 좀 긍정적이에요. 그죠? 뭐 심각하게 빠지는 게 없습니다. 잘 올라가고 있죠. 그죠? 뭐 일본 증시 같은 것도 뭐 물론 일본 증시는 뭐 무역 협상 뭐 그런 걸로 인해 지난주에 올랐다가 좀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뭐 사실 얘도 심각하게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일단 우상향하고 있긴 있고요. 예. 그래서 뭐 지금 특별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어디 약한 데가 잘 없습니다. 많이 올랐던 유럽 증시가 조금 비리비리하긴 하죠. 그죠? 상승 탄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제 완전 기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특별히 나쁘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